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91년 12월 24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뜻깊은 날을 맞으며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 불피의 군욕으로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신 오보이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용도의 길에 나서신 초시기부터 수령님의 군사성씨 사상을 받들어 혁명무력 건설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셨습니다. 1991년 12월 2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의 일치한 의사에 따라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당조항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의 결정을 전달하시면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최고사령관 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갈 때 대해서 결시하셨습니다. 이렇듯 위대한 장군님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에 높이 모심으로써 백대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게 되었으며 올해 조국과 인민의 백성의 역사는 세기한 연대를 이어 줄기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판가름되던 엄혹한 시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보이 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혁명의 붉은 길을 더 높이 휘날려 가실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간과하고 시련에 찬 조국 소유의 천만리 길을 꿋꿋이 헤쳐오셨습니다. 참관자들은 강력한 총대 위에 인민대중의 자주위협,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가 있다는 드팀없는 신조를 지니시고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불피의 혁명무력으로 강화 발전시켜 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 용도 불멸의 군건설 업적은 또 한 분의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야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더욱 찬연히 빛날 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들 용축 열병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주신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위험천만한 최전방 초소들과 불비 쏟아지는 훈련장들, 첨단 무기 시험 발사장들을 불철주야로 찾으시며 군력 강화를 위해 바쳐오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의 자욱은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 그 어디에나 새겨져 있습니다. 강군이 없으면 강국도 없다는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군력 강화의 험로 역경을 앞장에서 헤쳐가시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불면불위의 로고와 헌신의 자욱에 있어 우리 인민군대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제국주의 침략 세력도 일격에 경멸소탕할 수 있는 우리식의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다 갖춘 무적 필승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참관을 통해서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경야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당일 용도에 끝없이 충실한 불패의 강군으로 우리 국가를 세계 최강국으로 옥색에 떠받치는 무진막강한 힘의 실체로 더욱 장성 강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백비하면서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강대한 우리 국가의 영광을 더 높이 떨쳐나갈 결의들을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우리 당의 혁명 사상으로 만장약하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따라 주체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나갈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 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탑사인군길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항일의 전구들마다에 새겨진 항일혁명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행군길을 다그쳐온 사회안전성 일꾼들이 백두산 위령을 답사했습니다.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답사인권대원들은 1930년대 후반기부터 백두산 위령을 조선혁명의 채권지로 정하시고 전반적인 반일민족 해방투쟁을 일대양양으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했습니다. 혁명의 신념과 다리잡은 이 깃털집에 휘날리는 저 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상과 정신으로 수령보위,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사명과 임무를 수행하는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어 백두산 위령 고향집들에게 들어선 답사임금 대원들은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저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순몸이 되새겼습니다. 답사임금 대원들은 백두산 지구에 꾸려진 비밀 근거지들 중에 하나인 사자봉 미령을 답사했습니다. 사자봉 미령은 1936년 10월에 건설되었습니다. 출판소 등 미령의 여러 곳을 돌아보며 이들은 우리 혁명의 시원이 백두산에서 열리고 자랑찬 승리의 역사도 백두에서 시작되었음을 절감했습니다. 불빛이 밖에 새나가지 않아 적들에게 러들던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조국 해방을 위해 한 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운 항일혁명 선열들의 불굴의 넋과 정신을 가슴마다에 새기며 행군길을 이어온 답사임금 대원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백두산정에서 백두광야의 날에 치던 항일혁명 선열들의 수령결사옹의 정신과 자력갱생 간거분투의 혁명정신,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며 답사임금 대원들은 항일투사들의 강인성과 투쟁성, 혁명성을 체질하여 당중앙을 결사옹이하며 사회주의 저국의 전취물과 인민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 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한편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길에 오른 평양시 만경대구역 일꾼들은 삼지연 혁명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일제의 백만대군을 쥐락펴락하신 항일대전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상을 우러르며 답사임금 대원들은 무비의 탐욕과 배짱, 탁월한 연근술로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9년 5월 21일 조선인민 혁명군 수령부대를 모시고 강모경비다로로 보고당당히 해분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 땅에 진출한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의 열렬한 조국애와 멸적의 기세,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며 따르는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높은 사상예술적 화폭으로 펼쳐 보이는 부주제 조각 군상들을 돌아보면서 답사임금 대원들은 건당 위협의 개척 세대가 창조한 정신적 유산을 깊이 새겨안고 존당 강화와 국가 부흥의 가장 빛나는 시대를 열어나가는 오늘의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 송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결의를 굳혔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당의 사상 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당지 8차 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 점령의 승산을 확정지어야 할 결정적인 해인 뜻깊은 올해에 사회주의 전야마다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흐뭇한 결실이 마련됐습니다. 온 한 해 나라의 농업생산 발전을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오신 경야는 총비서동지 현명한 용도 밑에 전국의 수많은 시군들과 농장들이 국가 알곡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으며 각지 단위들에서 많은 다수학 병원들이 창조됐습니다. 지금 농업 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의 풍요한 작품은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 속에 마련된 소중한 결실이라. 올해 농사와 관련한 과업과 방도도 다 밝혀주시고 농기계와 용농물자 보장, 관계체계의 종비 보강을 비롯해서 농업 생산력의 확실한 장성을 이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크나큰 은정 속에 다수하게 확고한 담보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님께서는 올해에도 우리 도가 농업 부분의 맨 앞장에서 기치를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셨습니다. 도의 농업 생산을 위해 주신 가르치심만 해도 100여 차에 달하고 또 올해 농사를 최적기에 질적으로 지을 수 있도록 비료와 연유, 관계 건설에 필요한 수천 대의 관계 설비들을 비롯해서 영농물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당적, 국가적 조치도 다 취해 주셨습니다. 당의 크나큰 운동에 기어이 보답할 일념을 안고 황해남도 안의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연초부터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모든 영농 공정들을 제철에 질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사업에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농기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는 것과 함께 선진적인 영농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요리가 고조되는 속에 도적인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이 초가 완수됐으며 안학군과 배천군, 재령군과 신천군이 다수학군으로 9,230명에 달하는 다수학 농장원들이 배출되는 성과가 이룩됐습니다. 올해 각지 농장들에서는 과학농사를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영농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들도 경쟁적으로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 좋은 경험들도 많이 이룩됐습니다. 올해도 당에서는 모든 농업생산단위들에서 과학농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불리한 이상기후 조건에서도 다수학을 알아올 수 있도록 농업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종합적 기계화 수준을 높일 때 대하여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도 농사를 과학적으로 짓기 위해서 모든 농장들의 변모재배 원실을 씨 뿌리기 전에 다 건설해 놓았습니다. 이 원실에서 용량냉산모를 공업적인 방법으로 키워가지고 모내기 날짜를 열일 정도 앞당겼을 뿐 아니라 서출도 지난해보다 1.5톤 내지 2톤이나 고온과 가물, 폭우 이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알곡 생산 계획을 126%로 넘쳐 수행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탈곡과 수매를 열흘 이상 앞당겨 끝내게 된 데는 과학농사를 생명선으로 틀어주고 연중 영농 공정별로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농사 전 공정에 기계로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일 때 대한 당 정책대로 평양시와 평안남도, 평안북도 등 전국 각지에서 능률 높은 농기계를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된 것을 비롯해서 지난해에 비해서 전국적인 농기계 가동률이 1.2배로 높아져 다수하게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농업 근로자들을 쌀로서 당과 혁명을 보위해온 충직하고 애국적인 근로자들로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운동에 기어이 다수학으로 보답할 요리 속에 올해 밀보리 재배 면적과 수확고가 지난해보다 훨씬 증가했으며 사회주의 전야마다의 내년에 없는 벼풍작이 마련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벼가을이 한 주일 이상 앞당겨 결속되고 다수학 농장과 작업반, 다수학 농장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반가운 소식이 열려 전해지는 속에 각지 농장들의 결산 분배장들이 풍년가의 노랫소리가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온 나라 농업부문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 농사를 위해서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고 다음의 농사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경야는 총비서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리며 당에서 밝혀준 대로 과학농사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다음 해에도 다수학을 일으켜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당해 용도업적에 뜨겁게 깃들어 있는 순천지구 청년 탄광연합기업소 28 직동 청년 탄광에는 73살이 되는 오늘까지 50여 년을 굴진공으로 일해오고 있는 공운 탄부 김용택 동지가 있습니다. 28 직동 청년 탄광 직맹 돌격대 대장 김용택 동지를 김형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와 만난 28 직동 청년 탄광의 일꾼들은 탄광은 시대의 전형인 김유봉 영웅과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친필을 받아 하는 구갱 굴진 3소대 굴진공들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일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일터라고 하면서 탄광이 걸어온 수십 년 역사 속에는 당의 영도업적을 빛내기 위해 70살이 넘도록 막장에서 일하는 김용택 동지도 있다고 했습니다. 최성군 지배인 동지는 1973년부터 굴진공으로 일해온 김용택 동지는 50여 년을 만근한 참으로 고지식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탄광에는 5개의 돌격대가 있는데 어려운 과업이 제기되면 그가 대장으로 사업하는 직맹 돌격대를 제일 먼저 찾는다고 했습니다. 탄부들은 김용택 동지를 대장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는 차감기 소리나 발파 소리만 듣고도 암질 상태를 정확히 알아맞히는 손꼽히는 기능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맹돌격대 작업장은 갱 입구에서부터 거의 20리나 되는 갈래 많은 막장길을 이어가서야 나타났습니다. 육중한 차감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김용택 동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었지만 패기와 정열은 나이를 초월했습니다. 기자는 김용택 동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뜻밖에도 전제고아인 그가 청춘 시절의 잘못된 선택과 떠돌이 생활로 오점을 남기고 1970년대부터 여기 막장에서 일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용택 동지는 기자에게 자기가 참된 길을 걷도록 이끌어준 은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첫 굴진 소대장이었고 당세포 비서였던 서명준 동지에 대해 주옥했습니다. 그는 조국해방전쟁 참전자이고 탄광 개발자의 한 사람인 서명준 동지가 막장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생명을 내대야 하는 위험한 시각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었다고, 그런 그의 모습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목숨을 내대야 하는 위험한 일에도 어쩌면 그렇게 주저없이 나설 수 있는가고 물었을 때 서명준 동지는 석탄전선은 어버이 수령님과 당에서 우리 당원들에게 맡겨준 조소이다. 그러니 내가 앞장서는 것은 응당한 것이다. 너도 당원이 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김용택 동지는 참된 탄부의 모습, 참된 당원의 모습을 깊이 새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김용택 동지는 잘못 살아온 자기의 과거에 대한 수치감으로 머리를 둘 수 없었다고 하면서 지하막장에서도 깨끗한 양심으로 당을 받드는 참된 인간들과 함께 일하는 긍지를 느꼈고 한생 그처럼 살 결심을 다졌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도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서명준 동지의 말에서 정말 큰 힘을 얻었다고, 그때야 비로소 생애 목표가 생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탄부들은 기자에게 대장 아바이는 정말 불같은 사람이라고, 일단 과업이 제기되면 완전 무결하게 수행한다고 하면서 그의 이런 기질은 전 세대 탄부 당원들에게서 본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자는 김용택 동지를 비롯한 굴진공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막장은 한 미터 한 미터 전진하고 탄부 세대는 계속 바뀌어도 전 세대 탄부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젊은 탄부들에게 꿋꿋이 이어주는 김용택 동지와 같은 노당원들이 있어 탄광 진지가 더욱 굳건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런 충성과 애국의 길을 김용택 동지는 50여 년 세월 이어가며 2만여 미터를 굴진하고 500여만 톤의 확보탄을 마련했습니다.
취재 과정의 기자는 탄부들의 양심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가 수십 년간의 굴진 실족과 남다른 공적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김용택 동지는 나라에 바친 노력을 계산해 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나라에 바친 것이 좀 있다고 해서 그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 양심이 석탄보다 더 시꺼먼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신날에도 탄광을 찾으시고 자신께서 10년만 젊어서도 막장에 들어가 석탄을 캐겠다고 하신 어보이 수령님과 2009년 8월의 무더위에도 직동의 탄전을 찾으셨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로고에 비하면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이고 또 해야 할 일은 얼마나 많은가고 이야기했습니다. 직맹돌격대의 김현의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기자는 뜻밖에도 김용택 동지가 신사를 앞둔 때에야 입당 청문서를 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김용택 동지는 당원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지만 자기를 키워준 전쟁 노병인 서명준 동지처럼 참된 탄부가 됐다고 떳떳이 말할 수 있을 때 입당 청문서를 쓸 것을 결심했다고. 당원 김용택이 서명준 동지와 같은 전세대 탄부당원들처럼 일하고 있는가? 그들처럼 새세대 탄부들에게 탄부의 양심을 심어주고 있는가를 새겨본다고 했습니다. 기자는 탄부들이 김용택 동지를 직동의 강태관 아바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돌격대 직맹위원장인 림봉만 동무는 대장 아바이는 탄광에 애꾸러기가 있으면 누구든 돌격대에 받아들여 혁신자로 키운다고 하면서 아바이에게서 일을 배운 사람들 중에는 11명의 초급 일꾼들과 40여 명의 우수한 기능공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용택 동지는 기자에게 얼마 전에도 당의 뜻을 받들고 탄광의 많은 제대군인들과 청년들이 탄원해 왔다. 그들에게 차감기를 돌리고 발파를 하는 이런 탄광일을 배워주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다. 그들이 실지 전 세대들의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이어가고 더 중요하게는 깨끗한 양심을 지닌 진짜배기 탄부들로 키우는 것이 당원 김용택의 고정분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아직도 막장을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50여 년간 굴진공으로 일하고 있는 김용택 동지가 막장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김용택 동지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직동의 탄부들이 올린 소박한 편지를 몸소 보아주시고 한자 한자 써보내주신 사랑의 친필을 자기와 같은 로세대 탄부들이 맡은 처소를 굳건히 지키고 새세대 탄부들을 당에 충실하도록 키우기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으로 받아놨다고 했습니다. 당에서는 이처럼 충성의 한 마음으로 당원의 본분을 다해온 김용택 동지에게 2010년 10월 공문탄부의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곳에서 기자는 굴진공들의 헌신적인 모습과 높아지는 석탄산만 보지 않았습니다. 자립경제의 중추이고 골간인 석탄 전선을 지켜가는 우리 탄부들이 어떻게 당 앞에 다진 결의를 지켜가고 순결한 양심으로 당을 받드는 충직한 대어가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취재를 마쳤지만 기자는 김용택 동지가 한 말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탄부들이 당도 많이 캐고 지하 막장에서도 변심 없이 당과 수령을 받드는 진짜배기 핵심 부대가 될 때 우리 원수님의 어깨위에 실린 짐이 가벼워집니다. 당원 김용택이 설 자리는 언제나 여기 막장입니다. 남부 수단에서 올해의 큰 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나라들 중에 하나로서
해마다 장마철이면 큰 물이나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10여 년째 내전이 지속되고 있어 재해 대응 능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그로 인해서 피해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올해에만도 큰 물로 37만 9천여 명이 집을 잃고 한지에 앉았다고 합니다. 또한 농경지들이 황폐화되고 집짐승들이 무리로 죽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난과 물 부족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의학 전문가들이 밝힌 데 의하면 30여 종의 병원체가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돌림 감기 비루스, 호흡기 하포체 비루스, 아데노비루스, 리노비루스를 비롯한 10여 종은 현재 유행되고 있는 주요 병원체들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겨울철의 호흡기 질병의 발생률은 다른 계절에 비해서 2~3배 높다고 하면서 기후 온도 등의 영향으로 해서 호흡기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들도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질 동남부 지역의 온화한 고속도로에서 21일 료객버스와 화물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37명이 목숨을 잃고 13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달리던 버스의 바퀴가 터지면서 갑자기 방향을 잃고 화물 자동차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올해에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대기 오염으로 각종 질병이 자주 발생하고 그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높아져 국제사회의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얼마 전 인디아의 연구 집단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자국의 대도시들에서 사람들이 사망하는 원인의 7.2%가 대기 오염과 관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델리 지역에서는 그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가 1만 2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란에서도 테헤란에서도 대기 오염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해당 기간은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시에서 4,030여 명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심장 및 호흡기 질병으로 구급치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라호르시에서는 11월에 미세먼지인 PM2.5의 농도가 허용 기준의 40배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타이, 방글라데슈, 미국, 카나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도 대기 오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세계기상기구는 대기 오염으로 해마다 800만 명이 일찍이 사망하고 있다는 추산 자료를 발표하면서 그 원인이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세계 각지에서 고온과 가물 현상이 지속되면서 산불과 들불의 발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그 규모 역시 더욱 커지고 있는 것과 주요하게 연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황사현상과 같은 자연재해, 공장 기업소들과 자동차, 비행기 등으로부터 많은 먼지와 연기, 유독성 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도 대기 오염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화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볏짚에서 나노 섬유를 분리해서 새로운 식료품 첨가제를 개발했습니다. 나노 섬유를 이용한 이 첨가제는 임의의 온도 조건과 피하 조건에서도 당액을 비롯한 여러 액체들을 고농도로 농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식료공업 부문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이 농업 배설물의 효과적인 이용에서 또 하나의 전진으로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에 들어와 강수량이 매우 적은 상태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3mm도 안 되었는데 평균은 불렀습니다. 이렇게 강수량이 매우 적은 원인은 12월에 들어와서 대부분 날들이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6일과 27일, 31일에 북부 내륙과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고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날씨가 주로 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백두산에서는 아침부터 맑게 개인 날씨였습니다. 바람도 어제보다 세지 않았는데 남풍이 최고 8m 정도까지 불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21.2도, 낮 최고기온은 령화 14.2도로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3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고 어제와는 같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8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과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10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부의 대부분 지역과 황해남북도 북부, 강원도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2cm 미만의 눈이 내린 후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함경남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1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길주 지방으로서 10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린 후 밤에 다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령화 8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고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밤에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에 대체로 흐린 후 밤에 다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고 밤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흐려서 밤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의 함경남도 해상과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 조선 소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함경남도 해상과 연안 수역을 제외한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에서 남서풍이 오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서풍이 오후부터 세게 불고 물결은 최고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소위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연안 수역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서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김책시로부터 경송군까지 연안 수욕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에서 북서풍이 세게 불고 물결은 먼바다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조선 소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세게 불다가 밤부터 조금 약해지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함경남도 해상과 강원도의 대부분 해상, 조선 소위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의 대부분 해상과 조선 소위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양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